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요즘 화두가 경기 침체입니다. 월가에서는 2023년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약 6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뉴스를 읽다가 다음 표를 봤는데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경로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표는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의 반응에 관한 로드맵인데요. 지금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는 페드와 현 경제 상황이 다음 표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표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그에 따라 네 가지 지표가 차례차례 변동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 네 가지는 하우징, 뉴 오더, 프로핏, 임플로이먼트입니다. 첫 번째인 하우징은 주택 가격을 의미하며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로 급격히 상승한 주택 가격이 지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 지수인 케이스 실러 지수를 보면 팬데믹 이후로 급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 6월을 고점으로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주택 구입 수요가 둔화되었고 당분간은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인 뉴 오더는 신규 주문 지수를 말합니다. 미국 공급자협회에서 발표하는 신규 주문 지수를 참고하였으며 이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경기가 둔화하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판매량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부품이나 자재들의 신규 주문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공급자 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신규 주문 지수를 보면 팬데믹 이후로 50 이상에서 경기 확장을 나타냈었는데 올 3월 이후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49.2로 경기 위축 국면이며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인 프로핏은 기업의 이익을 뜻합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모든 가계와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증대되어 개인들은 소비와 지출을 줄이게 되고 그로 인해 기업들은 판매량 감소로 인한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블룸버그에서 집계한 2023년 S&P 500 기업의 EPS 성장률을 보면 올 7월에 8%가량 성장을 예상했었는데 최근에는 3%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플로이먼트, 고용입니다. 기업 이익이 줄어들면 제일 먼저 취할 수 있는 게 구조조정입니다. 지난 10월 미국 실업률이 3.7%였으며 이 정도 실업률이면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되는데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때 실업률이 급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 현재 완전 고용 상태인 실업률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 표가 경기 침체의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자산군 중 하나인 주택 가격이 거품이 터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렇게 줄어든 소비는 기업들의 신규 주문을 감소시킵니다. 그로 인해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며 기업들은 기업의 마진을 방어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표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구조조정은 제일 늦게 나타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구조조정이 심각하게 시작됐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올 3분기까지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선방을 해서 하지만 올 4분기 실적이 이제 2023년 1월 달에 발표를 시작하니까 기업 이익이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상승하여 경기 침체로 갈지 아니면 미국이 연착륙에 성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지만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니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겠습니다.